자, 바이블 개념, 기초 개념 강의입니다. 우선은 이 첫 번째 단원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결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필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서 같이 한번 필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항식에 대한 용어에 대한 건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단항식 이런 것들인데 예시로 한번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갔고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때 많이 했었던 이런 식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다항식이에요. 2차 다항식이죠. 그럼 항이 몇 개야? 물어보면은 하나, 둘, 셋.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2x제곱이 하나의 항이고 3x 마이너스 4 항이 몇 개인가요? 3개인 겁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생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는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의 다른 예시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전히 항이 3개인 거예요. 그러면 3개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까지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플러스를 생략해 준다는 거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죠. 그런 다음에 문자에 곱해진 개수인데 지금 봐보면은 여기 위를 먼저 볼게요. x제곱의 개수는 2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3 그리고 특히 문자가 없는 거는 상수항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그러면은 개수까지는 이런 거다 하면서 조금씩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책에 다항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다 밑줄을 좀 칠까요?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이런 게 다항식이고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 이게 단항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책에다가 뭘 써놓을 거냐면 다항식 이렇게 쓰신 다음에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요렇게 그런 다음에 안쪽에다가 단항식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안에다가 한번 써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빗금을 이렇게 칠 건데 무슨 관계냐면 다항식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단항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예시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이런 게 하나가 나와 있고 아니면 x 플러스 3 이런 게 하나가 나와 있고요. 2x 내지는 x제곱 y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숫자 마이너스 3 이렇게 5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 단항식 한 개의 항으로만 있는 거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얘는 2개죠? 얘 2개? 한 개의 항입니다. 2x x제곱 y 마이너스 3 여기까지가 단항식이에요. 여기까지 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중에서 다항식은 몇 개예요?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몇 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지금 선생님 2개요 이런 친구도 꼭 있다고. 근데 얘네까지 다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은 단항식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그래갖고 다항식은 5개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자, 좋아요. 단항식, 다항식의 관계는 이러한 거고 우리가 어떤 식을 다항식을 썼을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건 몇 차 다항식입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식이라는 걸 배웠죠. x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야. 가장 많이 곱해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x 빼기 1 이러면 몇 차식이에요? 1차 다항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러면 3차 다항식인 거죠. 차수가 제일 큰 거를 쓴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 항의 차수가 항에서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거 그게 바로 다항식의 차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했었던 어떤 식들인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조금 복잡한 식을 하네요. 문자도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봐봐요. x세제곱 y세제곱 이렇게 쓰고 x제곱 y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xy 좀 복잡한가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이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 우선은 항들이 쭉 나와 있죠. 다항식이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그냥 봤을 때 차수가 궁금해. 이게 몇 차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몇 차예요? 물어보면은 3차라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 차수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질문을 해야 돼. x에 대한 몇 차입니까? 특정 문자를 언급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제일 많이 곱해진 거는 3번이죠. 그러면 x에 대한 3차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y에 대한 그럼 y가 가장 많이 곱해진 거는 3번이죠. 그래서 y에 대한 3차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보자. 컴마 y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컴마라는 거는 또는이라는 게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얘가 x 그리고 y 다 합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번 그럼 여기서는 2번이니까 같이 합치면은 4번 곱해져 있는 거죠. 문자가요. 그럼 이거를 4차 다항식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만 둘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예요. 차수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x에 대한 내림차순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은 차수가 큰 거를 이렇게 써요. x 세제곱 이렇게 써주고 지금 x제곱 얘가 x제곱 이렇게 일단 나와 있죠. 그러면 나머지를 y제곱 플러스 2 x제곱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y제곱 플러스 1을 개수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x제곱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보면은 개수에다가 별표를 그래서 하나를 칠 건데 개수를 보면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일단 나오죠.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개수는 앞에다 쓴다. 정확하게 말하면 특정 문자 앞에다 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말이에요. 마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를 2 플러스 y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요. y들, x가 안 붙어있는 녀석들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쓸 때 내림차순으로 해주면 좋아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상수항도 한번 볼게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이 전체가 지금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책에 가만 봐보면은 특정한 문자라는 거를 많이 언급하고 있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개수라고 하고요. 차수도 특정한 문자를 곱해진 개수. 특정한 문자를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맨 밑에 동류항이라고 나오는데 동류항에도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 x제곱이랑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이거는 x에 대해서는 동류항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아요. 한 개 더.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할 건데 그러면 y가 차수가 가장 높은 게 세제곱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y제곱은 얘도 있고 얘도 있죠. 이게 지금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해져 있는 거 x제곱이랑 마이너스 1 같이 쓰면은 y제곱의 개수구나. 이거 두 개는 동류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쁘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y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플러스 x 빼기 y 이렇게 써주시고 y가 없는 거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x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 이 전체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y에 대해서는 얘를 상수학 취급을 해주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내림차순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필기를 해주시고 특정한 문자에서 보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식을 정리했다 그러면은 다음 식을 지금부터는 이제 연산을 할 겁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지만 오늘 목표는 고셈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우선은 덧셈 뺄셈을 먼저 해볼 건데 우리 책에서는 뭐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푼다,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하니까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보고 계산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자 보세요.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이 두 가지만 한번 할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A,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말이죠. 그런 다음에 플러스 2b를 쓸 건데 여러분들 얘를 그냥 옆에다가 써도 되지만 선생님은 얘가 길면 길수록 이렇게 차수를 맞춰서 아래다가 쓰는 거를 훨씬 선호합니다. 4xy 여기는 플러스 6y제곱 그러면 차수가 맞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 더해지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7y제곱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5번도 한번 봐볼게요. 얘가 3a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b 플러스 c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거를 계산해 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3배 3 곱하면은 9x제곱 12xy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어렵지는 않죠. 그냥 3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다 붙여.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그 다음에 c에도 마이너스를 다 붙여요.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플러스 4y제곱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다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해버리면은 6x제곱 그 다음에 얘 계산하면 플러스 11xy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몇인가요? 2y제곱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계산하는 건 이런 거고 우리가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네 번째 지금 다항식 덧셈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교환 법칙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결합 법칙 이런 게 나와요.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이 두 가지 법칙을 설명을 하고 싶은데 간단한 예시예요.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 지우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한번 부탁을 하고 싶어요. 5분의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5분의 3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계산하면 몇인가요? 암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계산할 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얘랑 선생님 얘랑 먼저 더해서 1 거기다가 3을 더해서 더하기부터 한번 했다 보죠. 마이너스 2 이렇게 암산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논리적인 절차로 설명하자 그러면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5분의 3 얘를 먼저 계산할 거니까 괄호를 칠게요. 여기까지가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나오면은 1 되는 거니까 먼저 플러스를 먼저 계산해도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결합 법칙입니다. 4 빼기 2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결국에 교환 법칙이라든지 결합 법칙이라든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계산 순서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필기를 합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할 대로 먼저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좋습니다. 자, 다항식 덧셈 뺄셈의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여기는 세 문제만 푼 다음에 곱셈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자, 1번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3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거는 사실은 책에 있는 걸 눈으로 보기만 해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여기다가 3배를 한다고?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21x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건데 붙일 걸 밑에다가 쓸 거예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차수를 좀 맞춰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말이야. 이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c도 있잖아요. 2x 제곱 플러스는 생략입니다.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7 이러면 가지런하게 잘 정리가 돼서 계산하기도 되게 쉬워요. 앞에 있는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5죠. 플러스 16x 플러스 11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계산하는 게 실수도 없을 뿐더러 되게 쉽단 말이야. 얘도 한번 해보자. a 플러스 2b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 a 마이너스 3c 요렇게 일단 나와 있고요.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2배를 합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14x 나쁘진 않죠. 여기다가도 2배를 해요. 그러면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3배를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입니다. 어떤가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요. 앞에서부터 그러면 차례대로 6x 세제곱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0x 제곱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14 더하기 16이죠. 같이 12를 더하면 28x 마지막에는 29 이렇게 하면 좀 쉽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좋습니다. 3번도 마저 할게요. 여러분들 중괄호가 나와 있는데 안에 있는 소괄호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 어차피 중괄호 받기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a 그럼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a가 되고 플러스 b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x 세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7x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b 그대로 써요. 2x 세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c에다가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은 x 세제곱 여기는 빵 여기서는요 5가 되면서 마이너스 2x 빼기 1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죠?